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과 또 고교학점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그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학생 중심 이제 교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직업이 한 45% 없어진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챗 GPT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그 챗 GPT로 인해서 그 교육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법, 종교, 산업 전방위적으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실시가 된 거고요. 가장 또 하나가 이제 AI 발달이죠. 급속하게 발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그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아주 AI 변화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실 텐데, 그런 파트너십 같은 것도 위해서 교육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나왔고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아시다시피 학생의 어떤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학력 그런 걸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간에 도달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점제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취지는 그렇죠. 배움의 질이 이제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학습 동기 유발을 이제 위해서고요. 기존의 학생들이 어떤 성적에 뭐 상관없이 취득하였다면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목을 이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요. 대학생처럼 이제 수강 신청이 있겠죠. 신청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과목 구조 개편 양상 3개년간 3년간에 192학점을 따게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과 과목이 174학점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입니다. 교과 과목 174학점 속에는 필수 이수가 84학점이고요. 자율 이수가 90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기대하는 효과,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었죠, 그동안. 줄 세우기 식이고요. 또 학생 평가 좀 탈피된 곳에서 학생의 적성, 그리고 진로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교육 과정에서 수동적 존재였다면, 이제 학생들은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이제 위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정량 그리고 서열화된 그 점수 기준 같은 거에서 잠재력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또 하나 자발적 학습 활동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알 수 있는 교육 트렌드의 변화는 가장 큰 게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이죠. 예.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래서 이제 학교 자체도 이제 교수법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 교육계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또 열심히 할 거고요. 고교 학점제는 결과 중심이 아닌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및 평가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의 이제 장점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진로 적성에 맞춰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또 하나, 학생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교육학점제가요. 다음에 교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맞춤형, 교사는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학습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진정성을 갖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얘기하면 일단 고1 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면 진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진로와 직업이란 과목이 생긴 지가 이제 1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진로재학 상담교사 1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중학교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어,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바뀌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근데 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죠. 특정 과목에 이제 학생이 이제 몰릴 수 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강 인원이 미달되거나 그런 과목들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이 단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28년 대입 제도가 2024학년도에 이제 확정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첫째, 논술 전형이 이제 폐지될 것 같고요. 수시, 정시 모집 시기가 이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그리고 이제 수능, 그리고 이제 학생부 플러스 수능 형식 정도의 이제 전형 요소가 선택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 존재 절대평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수능 시험에 어떤 문제 형식이 바뀔 수가 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지만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제 제도라고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시행하게 되는 학생들이 이제 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의 학생들이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학점제가 딱 2025년 시행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특성화나 일반 학교에 시범학교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실시가 전체 다 실시가 되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다음에도 고교학점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또 강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가 이제 학교 정보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구독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